오케이. 자, 우리 탈출 속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두 개라고 전번에 이거 하다 끝났는데, 지표 근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법칙하고, 얘는 뭐가 돼야 돼? 지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하고 이게 다르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중력에서, 여기 있네. 지표 근처에서는 중력이 일정하다고 칭하는 거야. 중력이 일정하다고 칭하는 건 뭐야? 지표면으로부터 어때? 뭐 한 100m, 200m 이내는 대충 충 치는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중력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앞에서 했죠? 중력이라는 거, 힘이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는데, 이 거리의 제곱이 무슨 뜻이야? 무게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란 말이야. 그럼 무게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면 지구의 무게 중심점까지의 거리는 지구 반지름이고, 이게 6,400km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6,400km고, 됐니? 그 다음에 라지 m, 스몰 m인데, 이 지표 근처에서는, 지표 근처지? 선생님 분필은 지표면으로부터 얼마 되게? 뭐 이거 지표부터 여기가 2층이니까 한 층당 3m 정도 잡고 한 1m 정도 되니까 한 4, 5m에 있겠지 이게. 그러면 이게 중력의 6,400km 플러스 한 5m. 아, 이게 뭐 중력이 큰 영향을 받겠어? 알겠니? 그러니까 지표 근처에서는 이 R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냥 일정하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라는 거지. 이게 이제 지표 근처에서 역학적 에너지인데, 저기 중력의 크기인데, 문제는 이제 얘가 되는 거야. 얘가. 알겠네? 그래서 요건 외우자. 전번에 우리 이제 수업했는데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야. 외우셔야 돼요. 즉, 뭐가 돼야 돼? 지표면으로 또 무한히 높이 있는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야. 포텐셜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 그러든지 위치 에너지라 그러든지 그건 뭐 상관없어요. 뭐든 부르시면. 됐니?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무슨 뜻이야? 다시 봐. 우리가 전에 여기 했어. 한 일. 그러니까 한 일이라는 거. 됐니? 그러면 내가 우리 중학교 때 수준을 가르쳐 주면, 내가 얘를 이만큼 들어 올렸지. 그럼 내가 여기서 이만큼 내가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얘를 들 때 100줄의 일을 했단 말이야. 내가 100줄의 일을. 그럼 내가 얘를 여기서 100줄의 일을 한 만큼 이 물체는 다시 낙하하면서 얼마의 일을 할 수 있어? 100줄만큼 일을 할 수 있겠지. 내가 얘를 들어 올리는데 100줄을 썼다면 얘가 떨어뜨리면서 할 수 있는 양이 몇 줄이라는 거야? 100줄이라는 거야.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겠지. 그래서 내가 얘를 여기까지 끌어올릴 때 한 일은 다시 이 물체가 낙하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의 양과 같아야 되겠지. 그럼 물체가 얘를 낙하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의 양, 이거 일의 양, 한 일 일의 양, 이 일의 양이 뭐가 돼야 돼? 위치 에너지라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물체를, 그러니까 우리는 위치 에너지의 정의는, 얘가 이 지점에서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의 정의는 내가 이 물체를 여기까지 끌어올릴 때 한 일의 양과 같단 말이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 일은 어떻게 구하면 돼? 힘 곱하기 뭘로 구하면 돼? 거리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 힘 곱하기 거리에 해당하는 거야. 힘 곱하기 거리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또 위치 에너지를 구할 때 힘, 얘가 얘를 들어 올릴 때 힘이 얼마가 돼야 돼? 충력이잖아, mg. 그 다음 내가 얘를 들어 올린 거리를 높이라고 칭하는 거야, h. 그래서 우리가 위치 에너지 구할 때 뭐야? mgh 구했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mgh가 여기서 나온 식이야. 내가 그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한 일과 같더라라는 거지. 됐죠? 요거 전에 설명했던 거고, 한 번 더. 내가 오늘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야. 이게 지구야. 됐니? 그러면 얘가 지구면 요 물체를 내가 여기서 쭉 들어 올린다고 했었지? 됐니? 그러면 여기서 점점 들어 올리면 한 일이 얼마가 돼야 돼? 많아지겠지. 위치 에너지도 많아지겠지. 근데 문제는 위치 에너지 정의가 뭐라고? 그 물체가 낙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지. 그런데 여기가 무슨 권에 해당하면
여기가 대기권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가 대기권에. 여기가 대기권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지? 그지? 점점 올라가면 떨어질 수 있겠지. 근데 여기가 중력장, 대기권 끝이야. 중력장에 해당하면 딱 요 지점에 도착하면 얘가 얼마야?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는 거야, 안 떨어져. 됐어요? 끝났어요. 쭉쭉쭉쭉 올라가다 위치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는 거 맞지? 위로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맞지? 근데 문제는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얘가 안 떨어져. 그러면 위치 에너지 정의는 뭐지? 낙하면서 일할 수 있는 양. 위치 에너지 정의는 뭐라고? 낙하면서 일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 낙하면서 일할 수 있는 양인데 올라갈수록 분명히 위치 에너지가 증가 맞아. 위치 에너지가 증가 맞지? 증가 맞고 증가 맞지? 증가 맞는데 여기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가 얼마라고? 0. 그래서 됐니? 이 단원에서 뭐야? 여기가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증가했는데 이때 위치 에너지 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는 거라고. 0이. 알겠니? 그래서 이 단원에 물론 지표 근처에서는 안 돼. 됐니? 그래서 규모가 커져서 지구 이탈 거리까지 왔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최대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증가해서 0이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위치 에너지는 이 점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요 사이에서 위치 에너지를 증가해서 0이 됐으니까 이 사이의 위치 에너지를 마이너스 위치 에너지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천문 단위에서 천문 단위의 우주를 탈출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위치 에너지 값은 얼마야 돼야 돼? 항상 마이너스 에너지 P 값을 갖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이때 내가 위치 에너지를 구해라 그러지. 그럼 내가 이때 위치 에너지를 구해라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야 돼? 내가 그 물체를 들어올리는 힘, 거기까지 물체를 들어올리는 힘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 지구 중심점으로부터야 이때는 거리가, 알겠니? 그래서 지구 중심점으로부터 거기까지 들어올릴 때 걸린 힘 얼마가 돼야 돼? 물론 지구 중력과 이 물체의 무슨力돼야 돼? 만유인력 값이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힘 얼마가 돼야 돼? 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상수 G가 있고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지구 질량 곱하기 그 물체의 질량이 힘이 되는 거겠지. 힘. 됐니? 근데 내가 그 물체를 올리는데 드는 데까지 걸리는 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물체를 들어올린 거리가, 그럼 힘 곱하기 거리가 얘를 여기까지 들어올리는데 드는 뭐가 돼야 돼? 한 일이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얘하고 계산하는 거야. 그럼 남으면 R분의 G 라지 M 스몰 M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천문 단위에서의 위치 에너지 값을 구해라 그러면 R분의 GM이 돼야 되겠지. 라지 M 스몰 M. 그리고 아까 쓴 대로 여기에 뭐가 붙어 다녀야 되겠어? 마이너스가 붙어 다녀야 되겠지. 됐어요? 마이너스 붙어 다녀야 돼. 됐어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값은 얼마다? 무조건 마이너스 R분의 G 라지 M 스몰 M이 위치 에너지의 값이 되는 거란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됐어요? 그게 위치 에너지란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건 암기고요. 여기 R 제곱 어디 갔어? 이딴 소리 하시면 안 돼. 됐니? R 제곱은 힘에 붙어 있는 거야. 근데 거기다 뭘 곱한 거야? 거리를 곱해서 거리 R이 하나가 날아간 거란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천문 단위에서 위치 에너지 값은 얼마야? 무조건 마이너스 붙어 다닙니다. 두 번째.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내가 이제 어때? 그러면 중력장에서 위치 에너지 값은 얼마야? 얘야. 알겠니? 그래서 무조건 마이너스를 가져야 되겠고 거리하고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 무한히 멀리 가면 어떻게 돼? 위치 에너지의 최대값은 0이 될 거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네요. 그래서 중력의 위치 에너지 값은 R분의 G 라지 M 스몰 M이 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라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봐.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여기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중력만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 항상 보존된다. 그러면 잘 봐. 이때 얘가 요 지점에서 얼마의 속도가 있어? V라는 속도로 뱅뱅뱅뱅뱅 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다른 외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중력만 작용하면 언제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야? 됐어요? 얼마 돼 있어? 스몰 r로 돼 있네? 그럼 이 지점에서 뭐가 돼야 돼? 다시. 지금 얘 말하는 거죠? 다시 봐. 그럼 요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얼마가 돼야 되겠어? 요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가 돼야 돼? 요게 이 지점에 무슨 에너지가 돼야 돼? 위치 에너지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이 지점에서 얘는 뭐가 지녀야 돼? 속도를 지녀야 되겠지. 그럼 속도는 다시 어떻게 가면 되겠어? 속력은 2분의 1 mv 제곱이면 얘가 이 지점에 무슨 에너지가 돼야 되겠어?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을 합하면 역학적 에너지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있지. 지금 이 문제는 내가 여기서 설명했는데 여기서나 지금 중력만 작용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면 요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요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얘 책은 여기는 얘를 A점이라고 잡읍시다.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고 여기는 B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력만 작용하고 있고 걔가 막 돌아다닌다면 지구 외곽을 돌아다닌다면 걔 역학적 에너지는 어때야 되겠어? 보존돼야 돼. 조건은 뭐만 있어야 돼? 중력만 작용한다면이야. 중력만 작용한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어요? 중력만 작용한다면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전번에 설명해 줬고요. 탈출 속도를 하다가 수업이 마무리가 돼버려서 요즘 선생님이 계속 시간 안배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탈출 속도. 너무나 중요한 거야. 탈출 속도. 됐어요? 물체가 행성의 중력을 벗어나서 무한히 멀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할 수 있어. 탈출 속도 이상이면 탈출 속도 이상이면 행성에서 탈출할 수 있어. 행성에서 무한히 먼 지점에서 중력의 위치 에너지는 0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 식을 봐. 자, 갑니다. 그럼 방금 전에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죠. 마이너스 얘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 K. 얘네들을 합치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라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럼 봐라. 이게 지구인데 요게 지구 하자. 이게 지구 하자고. 그러면 내가 요 지점에서 V라는 속도로 얘가 날아가자고. 됐어요? 그 다음에 봐. 요 지점에서 반지름이 만약에 라지할 만큼 있다고 치자. 그럼 라지할 만큼 있다면 요 지점에서 얘는 무슨 에너지도 갖고 있어야 돼? 위치 에너지도 갖고 있어야 되겠지. 됐어요? 그럼 얘는 이 지점에서의 무슨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돼야 되겠지. 그럼 이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그럼 봐라. 얘가 점점 올라가야 되겠지. 됐니? 그래서 점점 올라가면 여기쯤 가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대기권 밖이라면 여기가 대기권 밖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뭐야? 중력장의 한계점이야. 만약에 이 거리가 중력장의 한계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잘 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면 얘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얘는 점점 어때야 돼? 줄어들겠지. 됐니? 그럼 얘는 점점 늘어나겠지. 늘어나는 거야. 그럼 얘가 줄어들고 얘가 늘어나는데 얘 최대가 얼마야?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여기에 왔을 때 됐니? 얘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된다는 건 얘로부터 중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속도 V가 아직 줄어들어서 여기서 운동 에너지 K가 0이 아니라면 만약에 중력을 벗어나고 있는 요 지점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아직 여기서 뭘 가졌다면 속도를 가졌다면 어떻게 되겠어?
중력을 벗어났는데 속도를 가지고 있네? 그러면 이제 어때? 중력장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한번. 그러니까 탈출 속도라는 건 뭐냐면 오로지 얘가 중력만 작용한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될 건데 얘는 점점 줄어들고 얘는 점점 늘어나겠지. 그러면 얘가 점점 늘어나서 얘 값이 최대값이 얼마야? 0이 되겠지. 근데 얘는 보존되니까 얘 늘어나고 얘는 줄어들어서 여기 지점에 딱 도착해서 얘가 0이 됐는데 얘가 줄어들다 운동 에너지가 0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속도가 0이 안 됐다는 건 이 지점에서 아직 운동 에너지 K가 양수가 있다는 소리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고 그걸 묻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래, 중력을 거슬러 올라 중력에 영향을 안 받고 휙 하고 날아가 버리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중력을 이기고 이탈되어 나갈 수 있단 말이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탈출 속도라고 하는 거라고. 알겠니? 그럼 탈출 속도라는 건 뭐가 돼야 돼? 딱 요 지점에서 V가 0이 안 되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됐니? 그럼 탈출 속도의 가장 최하점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도 0이고 운동 에너지도 0이 되는 지점에서는 얘가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고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될 때 이때 마침 운동 에너지 딱 0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니까 어떻게 돼? 중력 안 받아 떨어지겠지. 근데 속도도 딱 0이니까 뭐가 돼야 돼? 뭐 정지돼 있겠지 뭐 지금. 됐니? 정지돼 있겠지. 그럼 얘는 탈출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탈출 속도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요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도 0이고 됐니? 포텐셜 에너지도 0이 돼서 무슨 에너지가 0이 되면 돼? 그렇지.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뭐야? 탈출 속도의 시작점이 되는 거라고. 그걸 이해하면 그다음부터 식으로만 정리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어느 지점까지 올라가다 보면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돼? 딱 0이 된 거지. 그러면 그 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겠지. 그럼 탈출하려면 걔보다 속도가 더 어때? 크면 되겠지. 그래, 그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 그걸 식으로 쓰면 아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야? 0이 되는 그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됐니? 걔가 바로 뭐야? 딱 정지되겠네. 됐어요? 그럼 탈출 속도는 어떻게 돼야 돼? 그 속도보다 어때? 0.0000001이라도 크면 날아가겠지. 이해됐어요? 지금 이 식에 뭘 말해주는 거야? 근본적 원리를 설명해 준 거야. 됐어요? 그래서 중력장 끝처리에서 중력장 이탈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야? 0이 됐을 때의 속도를 우리 뭐라 그래? 탈출 속도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지? 자, 봐.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됐니? 얘가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야? r분의 마이너스 g 라지 m 스몰 m이 0이면 되더라고. 그럼 0 쓸 건 뭐 있어? 아, 얘네들이 뭐 하다 그러면 되겠어? 같아 버리다 라고 써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r분의 됐니? g 라지 m 스몰 m이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을 때 여기서 뭐 지워져야 되겠어? 지워지지? 아주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한 거야? 지금 탈출 속도일 때 이 스몰 m이 뭐지? 우주선이라 그러면 우주선의 질량이라고 합시다. 그럼 탈출 속도일 때 이 우주선의 질량은 관계 있어 없어? 없는 거야. 탈출 속도일 때 이 우주선의 질량이 클수록 탈출 속도가 커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질량이 작을수록 탈출 속도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탈출 속도는
이거 약분하고 이거 약분하고 넘겼네. 그러면 얘가 제곱 있으니까 루트 씌워야 되겠지. 그래서 탈출 속도는 자 갑니다. 외워야 돼. 그래서 탈출 속도는 상수야. 바로 뭐가 돼야 돼? 그 행성의 뭐에 반비례하고 반지름에 반비례하고 행성의 뭐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하는 거야. 루트 값에. 알겠니? 그래서 제곱근에 비례하고 제곱근에 반비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외울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쓰는 거지. 봐봐. 요게 뭐야? 행성의 질량이지. 상식적으로 해. 행성의 질량이 크면 당연히 내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크겠지. 만율력이 클 거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탈출하기가 매우 어렵겠지. 알겠니? 그래서 탈출 속도가 매우 클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행성의 질량과 관련이 있는 거야. 두 번째 뭐야? 반지름에 반비례하겠지.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같은 질량인데 행성이 크면 같은 질량이야. 거리 R 얘는 2R이 돼. 거리가 멀지. 그럼 얘하고 중력이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훨씬 더 큰 거야. 중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반비례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돼? 당기는 힘이 더 작지. 그래서 반지름이 클수록 탈출 속도가 뭐한 거야? 작은 거라고. 알겠니? 내 말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그 행성에서의 탈출 속도 값은 뭐하고만 관계 있어? 그 행성의 질량과 그 행성의 반지름의 관련이 있겠죠. 물론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반지름하고 질량이면 이거 뭐야 돼? 반지름을 가지고 뭐고 할 수 있어? 부피라고 볼 수도 있겠지. 이걸 뭐라고 볼 수도 있어? 질량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결국에 이게 뭐도 되는 거야? 부피분의 질량도 될 수 있겠지. 그럼 또 뭐도 가능하다는 거야? 밀도로도 전환시키는 문제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돼야 되겠지. 탈출 속도야, 탈출 속도. 탈출 속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의 탈출 속도는 어느 행성의 탈출 속도와 비교하는 문제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구의 탈출 속도는 얼마야? 11.2m/s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12.2m/s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봐. 화성은 우리보다 탈출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탈출 속도가 매우 작지. 그러니까 화성을 탈출하기가 더 쉬운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봐. 여기는 어이구 뭐 있어 이거. 목성 봐라. 이거 탈출 속도가 얼마야? 59.5. 와, 목성에서 탈출한다는 건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굉장히 힘들어야 되겠지. 됐어요? 또 하나, 여기 또 마찬가지지. 우리가 물리여서 화학하고 조금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데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단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잘 봐. 우리가 즉 기체 말이야. 기체의 탈출 속도가 우리 지구야 11.2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지구에 있는 기체 분자들 말이야. 지구. 자, 봐. 이게 지구야. 이렇게 됐니? 그럼 지구가 맨 처음 생겨났을 때 됐니? 우리 빅뱅 배우고 막 그런 거 배웠을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럼 지구의 대기에는 수소 헬륨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겁나 많았어. 왜냐? 우주의 대기는 뭐야?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도 수소와 헬륨이 있었어. 수소와 헬륨이. 수소와 분자로 쓸게 헬륨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거의 수소와 헬륨이 없지. 왜 그런 거냐라는 거지.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 지구의 탈출 속도가 있지. 그럼 우리 지구의 탈출 속도는 거리에 반비례하지. 됐니? 지구 반지름에 반비례하고 지구 질량에 비례하겠지. 그래서 우리께 나온 게 얼마가 돼야 돼? 11.2m/s, 킬로미터야? km/s의 속도가 우리의 탈출 속도가 돼야 되겠지. 근데 봐야지. 그런데 우리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야. 그럼 우리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 K는 뭐에 비례해? 절대 온도에 비례해. 이건 조금 화학 시간이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럼 지구의 온도는 상온 얼마야? 보통 25도. 됐니? 켈빈으로 바꾸면 약 300켈빈 정도 되거든. 근데 봐.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그럼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면 지구의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가 일정할 거 아니야. 그럼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이 값이 일정할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이 값이 뭐가 될 테니까 절대 온도에 비례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구가 약 300켈빈이면 이 값도 일정하겠지. 근데 봐라. 지구에 있는 대기들의 운동 에너지가 일정한 거지 지구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속도가 일정한 건 아니거든. 알겠니? 그럼 다시 운동 에너지가 일정할 때 속력은 어차피 이건 넘어가면 필요 없지? 그러니까 속력은 뭐에 비례하겠어? 됐니? mt에 비례한다면 운동 에너지 t로 쓴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온도가 일정하다면 질량이 작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체 질량이 매우 작은 수소와 헬륨 분자량이 매우 작아. 분자량이 매우 작으니까 속도가 매우 빨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우리 지구 300켈빈에 해당할 때 11.2km/s의 탈출 속도 이상의 속도를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300켈빈이 딱 되면 겁나 왔다 갔다 하다가 어때? 11.2가 넘어 휙 하고 날아가 버린 거지. 그래서 옛날 지구 최초에 탄생했을 때는 수소 헬륨이 있었을 거야. 근데 어디 갔어? 다 날아갔어. 뭐만 남았어? 주로 질소, 산소, 무거운 기체가 남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똑같은 말이겠죠? 이번에는 됐니? 됐다, 여기까지만 하자. 그럼 무거운 기체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같은 온도에서 운동에너지 같다는 소리겠지? 그럼 무거운 기체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남아있겠지? 그러니까 봐. 여기까지만 해. 봐봐. 목성은 표면 온도는 지구보다도 낮아. 근데 질량과 반지름,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커. 그 탈출 속도가 엄청나게 크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돼? 이 아무리 가벼운 새끼들이라도 온도가 낮으니까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인데 중력은 겁나 큰데 더 운동에너지 K는 또 어때야 돼? 되게 작아. 탈출 속도, 온도가. 됐니? 온도가 매우 낮으니까 기체 분자 운동에너지가 매우 작지롱. 됐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온도가 낮아, 질량은 작아도 온도가 낮아, 중력은 크고. 그러니까 헬륨과 가벼운 기체들도 잡혀 있는 거야, 얘네들은. 됐니? 온도는 낮고 뭐니까 중력은 크고. 그러니까 목성에 가면 헬륨 많아 작아 겁나 많은 거야. 알겠니? 반대로 수성 같은 거 봐. 됐죠? 수성도 마찬가지죠? 됐어요? 탈출 속도가 겁나 작아. 근데 온도는 또 상대적으로 또 얘네들에 비해서 겁나 높죠? 그러니까 수성은 어때야 돼? 모든 기체들이 다 슉슉슉 날아가 버린 거야. 왜? 탈출 속도 이상의 뭘 가져서 그래? 속력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 말 이해됐죠?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는 거야. 어려운 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니? 자, 갑니다. 발사체. 이건 뭐 왜 나왔는지 모르는데 뭐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걸 설명하려니까 좀 귀찮긴 한데 무슨 말이냐면 봐봐. 그래서 뭐 이래. 그러지 마. 발사체 운동인데 이런 경우지. 모르겠다. 이거 설명하려면 또 귀찮아지는데. 자, 봅시다, 여러분. 어디 갔다 와야 돼? 그치, 통합과학에 갔다 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자. 자, 봐. 우리의 지구에서 뭐가 돼야 돼? 탈출 속도가 11.2km/s 이상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얘가 로켓이 연료를 싣고 처음에 추진체에서 추진체에서 막 간단 말이야. 알겠니? 그때 속력이 얼마가 돼야 돼? V가 되더라라는 거지. V가 되더래. 그럼 쭉 가다가 여기서 중요해.
얘가 니네 우리 저기 미국에 가면 스페이스 X를 운영하는 누구 있어? 선생님 친구인데 내가 되게 친한데 요즘 자주 못 만나서 있어? 그냥 알런 머스크라는 애가 있다고. 걔가 어떻게 돼? 로켓이 쭉 가다 보면 무슨 분리하지? 2단 분리라는 걸 한다. 2단 분리를 뽕 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왜 우리는 연료를 가지고 2단 분리를 할까라는 거야. 2단 분리 왜 하냐? 그렇지.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여기서 한 번 속도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뻥튀기 할 수 있는 거지. 뻥튀기 할 수 있는 거지. 됐니? 이 말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써놓은 거야.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써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걸로 하지. 됐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배웠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걸 배웠어. 봐. 그러니까 지금 얘가 식을 되게 무섭게 어렵게 써놓은 거야. 너희들은 다 배운 거야. 나 볼게. 얘하고 스몰 m 바퀴 하나 달자. 라지 m 얘하고 바퀴 하나 달자. 됐니? 얘 또 얼마 할까? 그래. 됐어? m. 그럼 얘는 2m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쭉 하고 가는데 얼마로 달려갈까? 그래, V의 속도로 가자. V의 속도로 가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얘가 V 속도로 쭉 가는데 그 안에 여기 봐야 돼. 아주 쉬운 거잖아. 통합과학 때 배운 거라. 얘가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거지. V의 속도로. 쭉 가다가 어떻게 될까? 저 압축되어 있는 용수철이 됐냐? 원래는 이런 문제가 있겠지.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실이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실이 이렇게. 그러니까 압축된 용수철이 됐니? 저 실 때문에 압축돼서 얼마로 가는 거야? V라는 속도로 이렇게 쭉 가는 거다. 그러다가 쭉 가다가 내가 쟤를 실을 딱 끊어버린 거야. 실을 딱 끄는 거야. 실을. 그럼 실을 딱 끊으면 됐어요. 얘가 M, 얘가 EM, 얘가 EM.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뭐 이런 얘기 하겠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모든 운동량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된다? 보존돼야 되는 거야. 너무 오래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운동량은 얼마야? 질량에다가 뭘 곱하는 게 운동량이야? 속도를 곱하는 게 운동량이고 외부에서 어떤 힘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운동량은 항상 보존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겁나 쉬운 거지. 왜? 지금 얘네들의 질량이 얼마야? 3m. 얘 질량은 속도는 얼마야? v. 그럼 얘 운동량은 얼마가 돼야 돼? 3mv가 돼야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서 얘가 용수철로 이렇게 뽕 하고 밀든 말든 얘네들의 전체 운동량은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돼? 3mv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 3mv가.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지금 얼마로 간다 그럴까? 요 V로 간다고 합시다. 그럼 만약에 V로 가자. 얼마로 갈까? V 얼마로 갈까? V 뭐 1.5V로 갑시다. 됐니? 1.5V로 간다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뭐 반대로 해야 되죠. 뭐 얘가 얼마로 할까? 얘를 잘 봐야 돼. 얘를 여기서 야 오랜만에 통합과학인데 통합과학 운동량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운동량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야? 방향. 알겠니? 방향. 됐니? 봐봐. 만약에 얘가 요쪽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V의 속도가 나왔다면 얘는 속도가 얼마야? 그런 거 묻는 거야. 됐니? 근데 이게 계산이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플러스 V로 움직인 거야. 오른쪽이. 근데 이 새끼가 만약에 뿅 하던 얘가 마이너스 V로 이렇게 간 거지.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겠지. 그럼 얘 운동량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MV가 되고 얘 운동량은 얼마야 돼? 2MV 프라임이 돼야 되겠지. 이거 구하라는 거지. 그럼 얘 넘겨야 되겠지. 그 얼마가 돼야 돼? 4MV가 2MV 프라임이 돼야 되겠지. 완전히 달라졌잖아. 얼마나 날아가야 돼? 그렇죠. 날아갔으니까 2V로 날아가면 되겠죠.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말 이해 갔니?
이러고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해보자. 얘가 이번에는 이쪽으로 간다. 이런 거야.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V, 그러니까 0.5V로. 0.5V로 이렇게 가는 거지. 봐봐. 잠깐만 안 돼.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용수철이 빡 밀었지. 그럼 밀었다고 해서 얘 속도가 무조건 반대로 가라는 법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알겠니? 다만 얘 속도가 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줄어들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 용수철이 얘를 왼쪽으로 밀었을 때니까 얘가 속도가 줄어들 수 있거나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지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0.5V로 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됐지 뭐. 그럼 얼마가 돼야 돼 얘가? 여기가 얼마였어? 3mV는 얼마가 돼야 돼? 0.5 mv 플러스 얼마가 돼야 되겠어? 2mv 프라임이 돼야 되겠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 넘기면 그냥 얼마가 돼야 돼? 2.5 mv는 뭐 2m 얼마 안 늘어났네? v 프라임이 돼야 되겠죠. 됐니? 그러면 얼마야? 2분의 2.5가 돼야 되겠죠. 얼마 안 늘어났네 이런 경우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이걸 반대로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아주 어렵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주선이 얘 질량이 나잼, 얘 스몰m. 얘가 지금 얼마로 올라가고 있대? V0로 가고 있대. 그럼 처음 운동량이 얼마면 되겠어? 처음 운동량. 얘 더해서 얘 질량이, 다시 얘네들 더하면 질량, 얘 속도가 뭐야? V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돼? 라지 M 플러스 스몰 m, m V0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건 나중 값이니까 이제 모르겠지, 이제. 됐니? V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그럼 얘는 라지 M으로 올라가고 있을 거고, 물론 이 값을 이제 주어지면 문제 푸는 건 쉬울 거고. 됐니? 뭐든 하나는 주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진 그 연료의 질량이 있겠지, 요거. 스몰 m이 이렇게 떨어졌지. 근데 여기서 되게 조심할 건, 내가 여기서 연료를 확 밀었다 그래서 이 연료, 질량을 갖는 연료가 무조건 이 방향으로 가라는 법은 없는 거야, 아까 얘처럼. 됐니? 왜냐하면 얘가 지금 V0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뽕 추진체로 했다고 해서 이 새끼가 무조건 마이너스 V로 아래로 떨어져?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 왜? 얘가 V0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떨어져서 이쪽으로 뭐 0.5 V0로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속도가 줄어들면 되겠지. 아까 이처럼. 됐니? 그러니까 그때 가서 문제가 달리 풀리겠죠. 그래서 그 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돼야 돼? 라지 M V 프라임 더하기 이 새끼의 V 질량을 스몰 m. 그다음 요 아까 여기서 뭐 뮤라고 써놨던 것 같은데 V 뭐 뮤 이렇게 씁시다. 무조건 같아야 되는데 얘가 이제 관건이 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추진력을 탕 가져서 얼마 하면 돼? 얘가 우리 지구라면 11.2km/s 이상이 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벗어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야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하나만 더 합니다.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어. 아주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책에서 설명되어 있지 않고 이제 문제로 정리되어 있는 게 있는데, 하나 정리해야 돼. 아이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아주 쉬운 거잖아. 됐니? 봐봐. 얘는 온도는 높지. 보자. 반지름이 같은 행성이야. 아우, 땡큐. 반지름이 같다. 반지름이 같아. 그럼 탈출 속도는 루트 뭐분의 R분의 M이 돼야 되겠지. G는 상수니까 보통 내가 잘 안 쓸 수도 있어. 그럼 반지름이 같아. 그러면 탈출 속도는 뭐에 비례하는 거야? 질량에 비례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탈출 속도가 굉장히 어때야 돼? 크지? 야, 질량이 얘가 제일 크겠네. 근데 봐라. 표면 온도는 또 얘가 제일 높지? 그럼 표면 온도가 높으니까 이번엔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가 얘가 제일 크겠지?
그러면 탈출 속도는 작고 온도는 높으니 이 행성에 있는 기체들은 가벼운 기체가 많겠어? 무거운 기체가 많겠어? 아, 말로 해. 여기 있네. 그렇지. 여기 있네. 수소 얘기하려고 그러나 보네. 그럼 수소는 가장 가벼운 기체지. 그럼 여기는 가벼운 기체가 많겠어? 무거운 기체가 많겠어? 가벼운 기체가. 이러시면 곤란한데. 됐어요? 탈출 속도가 V지. 근데 표면 온도가 높지. 그럼 표면 온도가 높으니까 기체 분자 운동 속도가 어때야 되겠어? 운동 에너지가 크겠지. 그럼 운동 에너지가 커. 아저씨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식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됐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온도에 비례하는 거지.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야?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 행성만 할게. 요 행성은 온도가 지금 어때? 겁나 높으니까 이 값이 겁나 크죠? 근데 수소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질량이 매우 작죠? 그러면 속도가 겁나 높겠죠? 누구 속도가? 수소의 운동 속도가 엄청 빠르겠죠? 근데 얘는 탈출 속도는 또 작아요. 그러니까 나는 운동 속도가 겁나 빠른데 탈출 속도가 작으니까 잘 날아가, 잘 못 날아가? 잘 날아가겠죠? 그럼 이 행성에는 수소가 많겠어, 적겠어? 여기 적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행성이야? 무거운 기체가 많이 있는 행성이겠죠. 또 이렇게 조금이라도 벌려서 나한테 눈이라도 좀 주면 좋아. 그래, 그만큼이라도 벌려주라. 아, 이게 무슨 해병대도 아니고 이만큼 해가지고 얼마만큼 보는 거야, 시각을. 요만큼만 벌려주라, 요만큼만. 우리 눈 좀 보자. 알겠지? 선생님 보는 게 부담스럽지? 알아, 네 마음. 네 마음 내가 알아. 너무 가리면, 샥 다 가리면 안 돼. 나한테 눈은 보여줘. 눈은. 됐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내신 문제가 되는 거지. 됐어요? 반대로 얘는 어때야 돼? 얘하고 얘하고는 운동 에너지는 똑같으니까 그 기체 분자 운동 속도는 똑같겠지. 근데 얘는 탈출 속도가 매우 커야 되겠지. 생각이야, 생각. 물리라고 해서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란 말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얘 얼마가 돼야 돼? 탈출 속도가 굉장히 크죠? 근데 운동 에너지가 똑같죠, 얘네 둘은? 그러면 같은 기체에 뭐가 똑같아? 여기 있는 수소나 여기 있는 수소의 운동 속도가 똑같을 거라고. 온도가 같으니까. 근데 얘는 탈출 속도가 작으니까 도망 잘 가지만 얘는 탈출 속도가 높죠? 그러니까 같은 수소라도 여기는 도망을 잘 못 가겠죠. 알겠니? 뭐 안 되면 탈출 속도가 내가 잡고 있는 속도야. 잡고 있는 속도. 이제 탈출 속도가 크면 나한테 잘 잡혀 있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거 아주 간단하죠. 질량이 가장 큰 건 뭐야? 반지름이 같으니까 질량이 크면 탈출 속도가 커야 되겠죠? 질량 큰 놈, 탈출 속도 제일 큰 놈 누가 돼야 돼? C가 돼야 되겠죠? 알겠니? 이해하면 이런 문제들을 식으로 정리하지 않고 푸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이야. 그러니까 계속하게 만드네. 이런 거죠. 에이. 봐봐. 그래. 지금 이런 거란 말이야. 내신 선생님들은 이런 거 내잖아. 됐니? 봐봐. 평균 속력이 20km/s인 기체 분자가. 그러면 이 분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얘가 행성의 대기의 평균 속도가 얼마야? 20이래. 그럼 봐라. 이 분자의 속력이 20km/s인데 이 행성 A는 뭐 지구 비슷한 놈인가 보다. 10일만 넘으면 어떻게 돼? 탈출한다는 거잖아. 그럼 난 20이요. 그럼 이 행성에 속박이라는 단어를 써? 속박되어 있겠어? 안 속박되어 있겠어? 속박 안 되지. 안 되지. 근데 봐라. 얘는 도망가려면 60km/s의 속도가 있어. 근데 내가 20밖에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 행성에는 이 행성의 대기 누군지 모르겠지만 겁나 많을 거란 말이야. 얘는 얼마야? 35.5지. 그럼 얘는 어떻게 탈출이 20인데?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 둘한테는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잡혀 있단 말이야. 근데 A, B에는 택도 없단 말이지. 이런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성마다 행성의 뭐야? 대기 구성이 다 다르단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구과학 하는 친구들한테는 꽤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지구과학 하는 친구들.
근데 이게 이제 설명은 이렇게 끝나는데 하나가 설명이 빠져 있어. 이제 어떤 경우냐면 얘야. 얘 봐봐. 가에서 이제 봐라. 됐어 봐봐. 이런 건데 봐봐. 요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야.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이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B는 몇 대 몇일까? 이런 거 묻는 거야. 알겠니? 그 학생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건데, 자 봐봐. 이 문제부터 먼저 볼게. 이걸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자 봅니다. 그림 가는 물체가 반지름이 R이고 질량이 M인 지구를 중심으로부터 원운동을 하는 거고요. 나는 가 물체가 질량이 같은 물체 AB로 분리되는 순간을 나타낸 거야. 얘는 다른 얘기야. 여기서 다시 뭐 하는 거야?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쓸 거고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야. 우린 지금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야. 가에서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2제로일 때 나에서 나 말고 여기야. 여기 있을 때 여기일 때 속력을 얼마로 잡을까 내가 V로 잡고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이야. 요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이 지점에서의 선생님 말하지 요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B는 몇 대 몇일까라는 거야. 근데 이걸 한 번만 써먹으면 아주 쉽단 말이야.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물론 여기서 뭐야?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도 되고. 운동 에너지 B와 운동 에너지 B와 위치 에너지 B를 알면 그 두 개를 더하면 뭐야? 역학적 에너지겠지. 됐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라는 거지. 자, 시작합니다. 자, 봐. 2단원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얘만 나오는 거야, 얘만. 이거 외에는 다른 문제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옆에 있는 것처럼 억지로 이상한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자, 갑니다. 요 지점에서의 속력을 V라고 할게. 그럼 요 지점에서의 속력이 V라고 그럴 때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이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 B는 얼마야? 하면 되겠지. 잘 봐. 이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야? 아주 쉽지. 포텐셜 에너지 기억나? R분의 됐어? 상수 G가 있고 large m, small m 마이너스. 됐니? 요게 이 지점에서의 뭐가 돼야 돼? 포텐셜 에너지잖아. 근데 지금 이 문제상으로 가면 중심점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뭐라고 해? 2R이라고 써놨단 말이야. 지금 얘는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는 그럼 얼마야? 2R이 돼야 되겠죠. 2R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 얘가 된단 말이야. 얘. 요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B는 얼마야? 2R분의 G, large M, small m이 돼야 돼. 됐죠? 외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지? 외운 게 아니지? 외운 거야, 그래. 자, 봐. 얘를 이 지점까지 끌어올릴 때 한 일. 알겠니? 얘를 이 지점까지 끌어올릴 때 한 일은 얼마가 돼야 돼? 힘이 얼마야, 힘이? 요 지점에서 받는 힘 얼마야? 2R의 제곱분의 힘. 중력. G, large M, 스몰 m. 이 새끼 질량을 스몰 m이라 그러고 얘 질량이 라지 m. 이게 내가 뭐 한 거야? 그 지점까지 끌어올릴 때 드는 힘 곱하기 거리. 여기가 무게중심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옮기는 데까지 든 거리 얼마? 2R. 됐어요? 그럼 얘가 2R 제곱이고 얘가 2R이니까 요거하고 요거 털어낸 거잖아.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그 지점까지 내가 한 일이 얼마가 남는 거야? 2R분의 G 라지 M 스몰 m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는 아까 설명했죠? 얘가 무한대 있을 때 에너지 값이 얼마가 되니까 0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의 무슨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이건 외워도 돼. 항상 같은 거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얼마야? 2R분의 G 라지 M 스몰 m이야. 그런데 지금 이제 요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든 요 지점에서 뭘 구하려고 그래? 내가 지금 운동 에너지 B와 운동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 그렇지. 포텐셜 에너지 B야. 자, 갑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뭐만 구하면 되겠어? 이 지점에서 속도만 알면 되는 거야. 이 지점에서 속도만. 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의 제곱이니까 지금 내가 해주고 싶은 건 얘가 포텐셜 에너지, 얘가 운동 에너지. 그럼 나는 지금 이 지점에 뭐가 없는 거야? 속도가 없는 거지. 그래서 속도만 구해서 걔를 제곱 처리하면 얘의 운동 에너지 값이 돼야 되겠지. 그럼 다시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자,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얘가 여기서 지금 등속도로 뱅뱅뱅뱅 운동한다면 얘는 이쪽으로 무슨 력 받아? 그렇지. 앞에서 했잖아. 구심력을 받을 거 아니야. 알겠니? 구심력을 받아서 무슨 운동하겠어? 구심 가속도 운동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받는 구심력은 어딨냐? 분필아. 얘가 받는 구심력은 잘 봐. 구심력 어떻게 구해? 이 구심력도 만유인력이잖아. 그러니까 구심력 얼마야? 2R의 제곱분의 만유인력 제곱이야. 뭐 있어? G, 라지 M, 스몰 M. 이게 뭐가 돼야 돼? 이 물체가 받는 구심력이 되겠지. 잘 따라와. 결론만 내면 아주 쉬우니까 이게 구심력이 돼야 되겠지. 구심력이 돼야 되겠지. 그럼 그 힘 받아서 얘가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이 힘 받아서 뭐가 돼야 돼? 구심, 가속도 운동해야 되겠지. 근데 속도 구하고 싶다며 나 지금. 속도 구하고 싶다 그랬지. 그래서 뭐가 돼야 돼? R분의 V제곱이 다시 쏘리. 여기까지 됐니? 구심력 되겠지. 그러면 F는 MA가 내가 건너뛰었던 거야 방금 전에. 건너뛰면 니네 이해 못할까 봐. MA가 돼야 되겠지. 그 요거 지워주잖아. 됐죠? 그럼 지워지고 여기서 뭐 남는 거야? 가속도가 어떻게 돼? R이야. 그럼 R은 다시 어떻게 돼야 돼? 2R분의 뭐가 돼야 돼? V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구심력에서 뭐만 지우면 돼? 요거 M 지웠다. 위에다 쓸게. 그럼 M 지웠다. 됐니? 그럼 여기서 2R 제곱이니까 여기도 2R이 있네. 그럼 요거 하나 또 지운다. 요거 하나 지운다. 그래서 요거 하나 지우는 거야. 그러면 지워지니까 다시 봐. V의 제곱은 뭐 남아? 아이고 힘들어. 2R 그대로 남아야 돼. 요거 하나 날아가고 요거 날아갔으니까 뭐 남았어? GM이 남은 거지. GM. 됐니? 요것도 잠깐만 설명하고 가자. 됐니? 저 앞에서 배웠던 건데 무슨 뜻이야? 얘가 구심력 받아 운동하는 속도는 요거 넘겨볼게. 속도 잠깐만 넘길게. 속도는 뭐 되는 거야? 2R분의 GM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구심 원운동할 때 속도는 뭐에 반비례하고? 그렇지. 반지름에 반비례하고. 됐니? 질량이 뭐 하는 거야? 비례하는 거야. 물론 루트 값이 있지만.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속도가 빠르려면 당연히 뭐가 커야 돼? 만유인력이 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유인력이 크려면 됐니? 얘가 크려는 거지. 뭐가 커야 돼? 그 행성의 질량이 커야 되겠지. 그래서 그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어떻게 돼야 돼? 저기서 원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빨라야 되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봐. 지금 이제 요 얘기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럼 여기 봐라. 지금 나는 이 지점에서의 무슨 에너지야? 위치 에너지와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B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럼 B는 몇 대 몇이야? 잘 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V 제곱인 거지. 그럼 이게 V잖아. 지금 내가 제곱을 옮겼지만. 그럼 들어가서 뭐만 바꾸면 돼? 루트만 베끼면 V제곱일 거 아니야. 간다. 나 봐야 돼.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네. 그러면 V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봐.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는 거니까 2R, G, M이 속도가 돼야 되는 거야. M. 됐니? 이게 속도의 제곱값인 거지. 이거 속도의 제곱한 거야. 그러면 이제 답 나왔어. 우리가 맨날 묻는 건 요 행성에서 얘가 뱅뱅뱅뱅 돌고 있을 때 요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몇 대 몇? 오, 봐봐. 구할 필요가 없어. 얘가 얼마야? 2R분의 G 라지 M 스몰 M. 얘 봐. 2R분의 G 라지 M 스몰 M. 오야? 같네? 그러면 아까 문제상에서 얘가 E0라고 돼 있어. 물론 마이너스. 됐니? 그러면 이 값은 얼마야? 요 값이 얼마에 해당하는 거야? 크기가 마이너스 따라오면 안 돼. 여기는 마이너스는 뭐가 돼야 돼? 방향성 때문에 마이너스인 거지.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E0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그 앞에 뭐 붙어 있어야 돼?
2분의 1 붙어 있어야 되겠지. 나 혼자 하는 건 아닌 것 같네. 지사놈들. 2분의 1 붙어 있어야 된다. 됐어요. 그러면 요 지점에서 무슨 에너지 B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B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2대 1이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해야 돼. 요것밖에 낼 게 없어. 다른 건 문제를 못 낸단 말이야. 구할 수 있어야 돼. 얘는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의 무슨 에너지 B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B는 2대 1. 저 두 새끼 합치면 무슨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을 합치면 무슨 에너지가 돼야 돼? 역학적 에너지가 돼야 돼. 내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던 것 같다. 역학적 에너지가 돼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선생님이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선생님이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냐면 얘는 고정값이란 말이야. 알겠니? 얘가 고정값이야. 어차피 특정한 지점에서 원운동하고 있으면 그 새끼의 포텐셜 에너지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한단 말이야. 알겠니? 상수는 붙어 다녀야 되고. 됐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야. 그러면 우리는 맨날 무엇이 바뀌겠다는 거야. 여기서 원운동할 때 속도를 바꾸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해서 B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속도는 아까도 내가 구했지만 속도는 뭐에서 구해온 거야? 구심력에서 구해오라고. 구심력에서. 알겠니?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몇 번 하다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약분되고 속도는 됐어요? 됐니? 뭐에만 반비례한 다시 구심력에서 야야야 정신만 좀 바짝 좀 참여봐봐. 응? 구심력 어디서 온 거야? 만유인력. 구심력 어디서 왔다고? 만유인력. 한 번만 더 쓰고 마무리하자. 아이고 자 구심력 어디서 온 거야? 만유인력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지. 만유인력은 두물체 거리의 제곱에 반비라니까 여기에 2R에서 제곱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R에 제곱을 하는 거고 거리의 제곱 반비례 상수는 붙어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두물체의 질량에 비례할 거 아니야. 만유인력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심력이 만유인력 된다는 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란 말이야. 됐니? 그래서 질량 라지엠 이게 스몰. 이게 구심력에 의해서 얘가 뱅뱅뱅뱅뱅뱅 돌고 있단 말이지. 얘가 구심력에 의해서 뱅뱅뱅뱅 돌고 있단 말이지. 이게 뱅뱅뱅뱅뱅. 그런데 문제는 나는 이 지점에서 무엇을 알고 싶다고?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B만 묻는 거야. 항상. 알겠니? 그럼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B를 물어보려면 어차피 포텐셜 에너지는 나한테 뭐만 알려주면 돼? 거리만 알려주면 된단 말이야. 물론 질량도 알려주고. 됐어요? 근데 속도는 나보러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할 때 들어가는 힘이 무슨 력? 구심력. 그럼 속도는 이 구심력이 F는 MA. 그래서 MA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M을 지웠단 말이야. 그래서 M 지워지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우리 구심 가속도를 가지면 가속도는 뭐랑 관련이 없어? 뭐랄까, 저 우주선의 질량과는 관련이 없다고. 알겠니? 근데 지금은 뭘 구하려고 그러니까 속도 물어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속도는 어떻게 돼야 돼? 가속도 속에 속도 있단 말이야. 얼마? R분의. 근데 거리니까 여기 위치니까 R은 다시 어떻게 돼야 돼? 2R. R분의 여기서 V가 아니라 V 제곱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아까 내가 제곱은 뭐 설명하려고 떨어냈지만 봐. 요거 지워버리면 요거 하나 지워지잖아. 그러면. 됐니? 그러니까 속도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가 돼야 돼? 2R분의 G 라지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루트를 씌워서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가 제곱이 있으니까 루트를 씌워서 얼마면 돼? 2R분의 얼마야? G 라지엠이 속도인데 지금 나는 운동 에너지 B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굳이 제곱을 떨 필요가 없는 게 왜 제곱을 필요가 없어?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운동 에너지란 말이야. 근데 이게 v 제곱이란 말이야. 너희들 아까 내가 이걸 넘겨줘서 헷갈릴 수도 있을까 봐 한 번 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v 제곱이니까 그냥 요게 그냥 뭐가 돼야 돼? 그대로 v 제곱이 된단 말이지. 그냥 그대로 v 제곱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 저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잘 봐. 2분의 1 M. 아까는 약분돼서 사라졌지만 다시 되살아났네. 요거 남네. 그러니까 얼마 남아야 돼? 2R
ER 그다음 뭐 남아? GM이 남는다고. 이렇게 남는다고. 요게 운동 에너지 K가 된다고. 근데 질문이 뭐가 되냐면 요 지점에서 뭘 물어봐도 된단 말이야. 이제 뭘 물어봐도 되고 역학적 에너지를 물어봐도 되고 요 지점에서 뭘 물어봐도 되고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B를 물어봐도 되고 기타 등등등등 다 똑같단 말이야. 식이 이거 하나밖에 안 쓴단 말이야. 됐니? 그래서 B를 할 때 계산 따로 할 필요 없네. 왜? ER분의 G 라지 M 스몰 M이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ER분의 G 라지 M 스몰 M 요게 있네. 요게 저기에 얼마가 돼야 돼? 이 제로 값이 돼야 되겠지. 근데 앞에 뭐 붙어 있어? 2분의 1 붙어 있는 거지. 2분의 1 붙어 있다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 2제로. 그럼 얘는 얼마야? 2제로가 돼야 되겠지. 됐니? 그러면 뭐지? 뭐 물어봤더라?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비율이 몇 대 몇이야? 2대 1 된다고. 굉장히 중요해. 이것밖에 안 나와요. 각적에는. 다른 게 필요 없단 말이야. 됐어요? 나중에 물론 이런 문제가 예전에는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문제야. 얘가 이제 뭐야? 여기서 이렇게 뭐 발사됐을 때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보자. 큰일 났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학교 시험에는 다 얘만 나오는 거야. 얘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만 나오는 거야. 얘만. 뭐 다른 거 나올 게 없단 말이야. 얘만 나오는 거야. 1번만 하고. 잠깐 쉴 수가 없네. 잠깐 쉬어보겠습니다. 알았어. 됐니? 봐봐. 인공위성이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R인 궤도를 따라서 등속 원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2제로입니다. 인공위성의 운동 에너지는요. 뭐 운동이 얼마겠어? 됐어요? 얼마겠어?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잖아. 2분의 1겠지. 2분의 1이야. 진짜라니까? 됐어요? 2분의 1이야. 아, 치사한 놈들 진짜 2분의 1인데. 봐봐. 치사한 놈. 왜? 2분의 1, 왜? 필기, 네가 해줘. 남의 책인데. 책도 필기도 전해주고. 그래. 남의 책엔 네가 하는 거야. 됐어? 해? 알았어. 할게.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2제로래. 얼마야? 거리는 스몰 r로 잡혀있네. r분의 됐니? g는 상수고 라지 m 스몰 m이 요게 지금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요게 지금 뭐가 돼야 돼? 포텐셜 에너지고 이 값이 얼마래? 2제로라고. 됐니? 이 값이 그럼 얼마다? 2제로다. 마이너스 됐니? 그럼 요 값이 얼마라는 거야? 뭐 2제로라는 뜻이겠지. 그럼 저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해? 그래 또 해. 그래 알았어 또 할게. 야 너 눈빛이 씨 내가 또 해 그러면 아닙니다 그래야지. 그래 또 해 그랬더니 야 이씨 그럼 지금 하면 몇 번째야? 세 번째잖아. 됐니? 할게. 가우스는 나 오늘 수업을 어디까지 준비해놨는지 알아?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준비해놨어. 내가 오늘 잘하면 상대성 이론을 가를 수 있겠는데 탈출 속도 전에 내가 해놨으니까 이야 상대성 이론 들어가야 되는데 했는데 지금 야, 됐어요? 하고 있잖아. 그래 잘하고 있어? 자 간다. 하나만 하면 돼.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인싸가 그럴 것 같아. 뭐 카우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식도 쓰고 했던 식도 쓰고. 인싸야 지금 사정이 그렇게 됐어. 알겠니? 사정이 있어. 됐지? 다시 봐. 조영아 얘가 받는 힘 뭐라고? 90력. 그럼 원운동 하니까 이 90력이 뭐라고? 만유인력. 그럼 뭐 나머지 다 똑같은 거야. 이 뒤에 있는 문제 다 똑같이 푼다. 알겠니? 다 만유인력으로 받는 거야. 그럼 제가 받는 힘이 얼마라고? 만유인력이 90력이 되는 거야. 그럼 거리는 얼마야? 만유인력은 스몰 r 썼지. 스몰 r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물째 질량에 비례한다고 이렇게. 얘가 받는 만유인력이 된다고. 됐죠? 그러면 힘 받아서 끝. F는 뭐라고? MA. 아까 건너뛰면 헷갈리니까 MA. 이렇게 MA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 지운 거야. 지웠는데 A는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R분의 V제곱. 요게 뭐라고? 가속도. 그럼 요거 하나 털고 요거 하나 털었어. 됐죠? 그러면 속도의 제곱이 이 값이야. 속도의 제곱이 이 값이야. 이거 날라갔고 요거 날라갔고. 그럼 나는 운동 에너지를 구하고 싶은 거지?
여기에 이제 속도를 아는 거야. 내가 요 지점에서 속도를 아는데 운동 에너지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된다고? 2분의 1, 이 인공위성의 질량, 그 다음에 속력의 제곱인데 요 속력의 제곱이 얼마라고? 얘라고. 그래서 속력의 제곱이 얼마나? R분의 G 라지 M이라고 이렇게. 그럼 뭐 해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 아까 했던 거 또 나왔던 거 똑같잖아. 됐어요? 얼마나 쉬운데. 그럼 여기 얼마가 어디야? 요게 G 스몰 r 라지 M 스몰 M G 라지 R분의 G 라지 M 스몰 M 요게 얼마가 돼야 돼? 어딨어?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얘가. 됐어요? 근데 앞에 뭐 붙어 있어야 돼? 2분의 1 됐니? 저 지점에서의 그러니까 무슨 에너지하고 뭐지?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비는 몇 대면 2대 1. 그런데 지금 질문이 운동 에너지니까 이거의 절반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대합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 다 그렇게 푸는 거야. 하나만 더 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에 얘가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야. 발사체 운동이야. 아주 쉬운 거야. 발사체 운동이니까. 됐어요? 발사체 운동이니까 되게 쉬운 거야. 지문이 있어야 되겠네. 됐어요? 이렇게. 됐니? 그러니까 봐. 가는 우주 공간의 질량이 M인 로켓이 질량이 라지 M이야. 라지 M인 로켓이 질량이 스몰 M인 연료를 싣고 V0의 속력으로 동속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로켓에 대해서 2분의 1 V의 속력으로 연료를 분출한 것입니다. 로켓의 속력은 얼마야? 3V랍니다. 그리고 질문이 뭐였냐면 얘네들의 질량비 물어봤어. 그러니까 무슨 속력 줬어? 처음 속력 준 거지. 그 다음에 무슨 속력 준 거야? 나중 속력도 준 거지. 그럼 처음 속력 알고 나중 속력 아니까 무슨 속력만 주면 돼? 다시 뭐만 보면 돼? 다시 할게. 자, 이 문제에서 가장 탑은 이거야. 이게 이제 갑자기 우주 문제는 아니고 무슨 법칙이야?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서 왜 통합과학 때 배운 그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이 문제가 트릭이 좀 숨겨져 있는데 뭐가 트릭이야? 운동량 보존의 법칙 나오면 무조건 뭐가 중요해? 방향. 무조건 운동량 보존의 법칙 하면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방향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게 가장 키포인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여기에 답이 있는 건데 나는 가에서 로켓에 대해서 2분의 1 V0의 속력으로 연료를 분출한 후 그러니까 얘가 누구의 속력이야? 연료의 속력이 나는 가에서 로켓에 대해 2분의 1 V의 속력으로 연료를 분출한 후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자 봐. 뭐 내가 이거야 금방 알겠는데 얼마로 날라가? M 플러스 스몰 M, 라지 M 플러스 스몰 M V0로 올라가는 게 처음 속력이지. 근데 문제는 얘가 되는 거야. 얘가 지금 연료가 분출이 된 거야. 자, 분출이 됐는데 얘 속력이 2분의 1 V0까지는 써 있는데 뭐가 안 써 있어? 방향이 안 써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연료가 이 방향으로 2분의 1 V0야? 윗방향으로 2분의 1 V0. 뭐 그것만 알면 나머지는 산수일 거 아니야. 자, 됐어? 결국에 이 문제는 결국에 저 연료가 어차피 뭐의 속력은? 라지 M의 속력은 3V0로 쓰여 있겠으니까 뭐 산수죠. 그럼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지금 얘가. 나는 나는 가에서 로켓에 대해 2분의 1 V 로켓에 대해 2분의 1 V0의 속력으로 분출한 연료. 자, 얘는 윗방향으로 2분의 1 V0야? 아랫방향으로 2분의 1 V0야? 하고 힘들어. 손가락질을 그래 위아래 빨리 해. 위? 왜 위야? 왜 위야? 그렇지. 로켓에 대해서 2분의 1이란 말이야. 즉, 이 로켓의 속력이 얼마야? 이 방향이 지금 플러스 V0지. 근데 이 로켓에 대해서 2분의 1 V0면 얘도 플러스인 거지. 그러니까 너랑 나랑 지금 뭐라는 거야? 방향이
그렇지, 같다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로켓에 대하여, 그럼 누가 기준이야? 로켓이 봤을 때 기준이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근데 만약에 로켓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면 2분의 1 V0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라고. 알겠니? 그럼 또 분명히 질문하겠지. 아니, 선생님. 아니, 얘가 여기서 빵 하고 분리를 했으면 이 새끼가 아래로 떨어져야지. 그게 트릭이란 말이야. 아래로만 떨어질 수 있어, 없어? 그지?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까 우리 맨 처음에 했잖아.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서.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뭐만 가능한 거야? 어차피 얘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만 뭘 받은 거야? 힘을 받은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아까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어? 스몰 m만? 얘가 지금 이 방향으로 얼마로 올라가고 있어? V0로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힘을 이 방향으로 추진력이라는 힘을 받은 거야. 그래서 추진력을 얘가 이 방향으로 받았으니까 경우는 두 가지인 거지. V0 방향으로 가면서 속력이 느려지든가 아니면 이 힘이 겁나 커가지고 아예 얘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가 마이너스 V 프라임으로 가든가. 알겠니? 아까 뭐에서 배웠어? 아까 내가 이거 통합각에서 한 거 똑같잖아. 그 용수철이 분리될 때 용수철의 힘이 매우 커버리면 뒤쪽에 있는 놈은 방향이 바뀔 수도 있지만 안 바뀔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물리라기보다는 말장난에 가까운 거야.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지. 됐어요? 그런 문제 푸는 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아주 간단한 거지. 그래서 봐. 나는 가에서 로켓에 대해서 2분의 1 V0로 연료가 분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쪽에서 분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얘 질량은 얼마가 돼야 돼? 스몰 m이고 얘는 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 V0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네들의 질량비 나와 안 나와? 금방 나오겠죠. 됐습니까? 무슨 법칙이 성립되니까 그래?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래. 계산 안 해줘도 되죠? 얘 플러스 얘는 얘랑 같고 얘 플러스 얘 대 얘 플러스 얘를 더하면 얘네들과 같아야 돼서 연립해서 산수하면 얘네들의 질량의 B는 알 수 있겠죠. 몇 대 몇인지. 몇 대 몇이야? 얘는 2만큼 변했고 0.5만큼 변했고 뭐 이렇게 해도 돼. 뭐 혹시 암산자 저기 운동량 잘하는 친구들 보면 얘는 질량은 바뀌지 않았는데 속력이 얼마 바뀐 거야? 2V0만큼 발전했죠? 얘는 얼마야? 속력이 아까 이쪽으로 얼마야? V0였는데 얘는 2분의 1 V0 변했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돼? 0.5 V0가 바뀐 거죠? 속도의 변화량 B가 얼마야? 4대 1이네요. 속도의 변화량이 4대 2니까 질량비는 어떤 몇이야? 1대 4였을 겁니다. 이거 식 연결하면 그게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도 안 어려운 거야. 그냥 뭐 이런 거는 하지 맙시다. 됐니? 여기 배출 추진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아야 돼. 물론 얘는 지금 내가 질문 안 읽었잖아. 정지돼 있었어. 나 봐. 갑자기 통합하게 된 거잖아. 정지돼 있으니까 운동량 얼마? 0. 그러면 얘도 충돌하고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배출했든 간에 두 새끼에 뭘 합치면 운동량을 합치면 무조건 0 그래야 된다. 0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속도가 V면 여기 속도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V 프라임 해야 0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량, 운동량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제일 중요해? 방향. 알겠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속도에 났는데 이 새끼도 만약에 플러스 속도를 해버리면 어떻게도 0 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충격량은 산수니까 아주 쉬운데 운동량 보존의 법칙과 충격량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방향. 그래서 얘 속도를 플러스로 잡을 거라면 추진체가 m 플러스 v로 간다 그러면 이 뭐라 그래야 돼? 얘를 뭐라 그래? 우주선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우주선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v 프라임이라고 놓고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방향만 알면 문제는 뭐 별 필요가 없지. 질량비가 1대 3이니까 속도비는 3대 1이겠지 뭘. 안 봐도. 알겠니? 근데 가끔 들어와서 저 방향을 마이너스 표시를 안 하면 어떻게 계산해도 0이 안 나와요. 그런 소리 하는 애들 많아.
이건 통합과학에 설명한 거라 쌤이 그냥 하고 싶어요.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2단원에서 여기가 충격량이 나오는 건 뭐가 돼야 돼? 그냥 이거야.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문제 풀지 말고 시간 다. 그러니까 얘하고 동일한 질량이, 봐봐. 동일한 질량이지. 뭐 물어볼까? 선생님 보자. 질량이 동일하니까 결국에 얘네들은 받는 뭐가 달라? 힘이 달라. 알겠니? 힘의 비가 몇 대면? 해봐. 힘은 90력 R 제곱분의 뭐가 돼야 돼? G 라지 M 스몰 M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받는 힘은 둘 다 무슨 lực 해야 돼? 만유 인력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근데 질량이 같다 그러니까 때려치고 그다음 행성의 질량 같을 거고 상수 뭐 할 거야? 같을 거잖아. 그러니까 거리 B만 알면 되겠네? 그러니까 거리 B가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돼야 되겠지. 그럼 힘의 B는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1대 1분의 1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4대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4대 1이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그럼 힘이 차이 나네? 그럼 다시 뭐가 나와야 되겠어? 속도 차이도 분명히 나오겠지. 됐어요? F는 MA가 돼야 되겠지. 이 힘의 비가 몇 대 몇이야 지금? 4대 1이란 말이야. 그럼 이 힘의 비가 4대 1인데 MA가 돼야 되겠지. M은 필요 없다고 지워졌지. M은 지워져. 여기서 왜냐고 물어보면 아주 곤란하겠지. 그러면 결국에 뭐가 돼야 돼? 여기 마찬가지겠지. 뭐 할 필요도 없는데 쓰는 거야. 2R분의 V의 제곱이 되겠고 얘는 얼마가 돼야 돼? 헛소리다. 4가 얼마가 돼야 돼? R이 돼야 된다. R분의 얼마가 돼야 돼? R분의 V 제곱 돼야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2R분의 V 제곱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속도비는 넘기고서 뭐 하면 돼? 루트 씌우면 되겠네요. 이렇게. 아주 쉬운 거죠. 물론 또 여기서 뭐 또 구할 수 있어? 뭐 구할 수 있어? A하고 B. 뭐 구할 수 있어? 위치 에너지 B 구할 수 있겠지. 알겠어요? 위치 에너지 B도 마찬가지지. 뭐에 반비례? 질량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다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거리에 반비례해서 거리에 반비례했다. 제곱 없다. 위치 에너지 제곱 없어? 없어. 됐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단다. 이렇게. 됐니? 그래서 아주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우리가 여기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수업은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오늘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하려고 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만 할 건데 봐. 다음 시간에 하기 전에 뭐 밑밥 좀 깔아놓고 가자. 특수 상대성 이론이 뭐야? 밑밥만 깔아놓고 가자. 특수 상대성 이론. 우리 선생님, 나의 똘똘한 그지 연아야. 특수 상대성 이론 뭐야? 봐. 우리 인싸가 다음 주에 배워야 되니까. 야, 190. 특수 상대성 이론이 뭐냐면 뭐야? 먼저 할게. 소영아. 특수 상대성 이론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 특수한 현상이라는 게 소영아. 어떤 경우냐면 특수 상대성 운동은 무조건 물체 운동이 등속도라는 가정에서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 상대성 운동을 우리가 배울 때 길이 수축, 시간 팽창 이런 거 배울 때 전제 조건이 뭐였어? F꼴을 0이면이야. F꼴을 0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힘이 없을 때, 즉 등속 운동에서만 특수 상대성 이론이 성립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발표할 때 가정한 조건이 뭐 있어? 등속 운동이라고 가정한다면 됐니? 모든 물체의 시간은 서로
다르게 간다. 됐니? 물체가 등속 운동한다면 그 물체의 질량은 서로 다르게 측정된다. 물체가 등속 운동한다면 그 물체에서 측정한 길이도 모두 다르게 측정된다.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이야. 말 그대로 무슨 경우야? 특수한 경우가 되겠지. 됐니? 그러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 등속 운동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묻는 거야. 야 등속 운동이 아니면 네가 말한 대로 길이 수축이라든가 시간 팽창이라든가 등속 운동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데?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래? 그거 잠깐만 기다려. 아직 내가 정리가 아직 덜 돼서 거기까지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 내가 나중에 등속도 운동이 아니라면 내가 그건 나중에 정리해서 발표할게. 그래서 항상 특수상대성 이론을 먼저 발표하고 12년인가 있다가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는 거야. 그럼 일반상대성 이론을 내가 오늘 준비를 해놨는데 준비가 안 됐네. 준비를 했는데 일반상대성 이론은 뭐냐라는 거지. 바로 뭐야? 외부에서 힘을 받는다면. 그럼 외부에서 힘을 받는다는 말을 빼고 다르게 표현하는 게 우리 교과서에는 뭐라고 해? 힘을 받으면 물체에 뭐가 변해? 그렇지. 속도가 변하는 거. 우리는 속도가 변하는 걸 뭐라 그래? 가속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배울 일반 상대성 이론은 전부 다 물체가 무슨 조건이야? 가속 운동한다는 거야. 그럼 가속 운동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렇지. 외부로부터 힘을 받았을 때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거나 또는 가속도 운동한다면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 그걸 설명하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다 배운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뭐야?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차이점 뭐야? 우리는 너희들한테 아주 고난도의 질문을 대학에서 물어보지 않아. 너 물리학을 배웠다면 정확하게 물리학을 배운 거 맞아? 그럼 물리원에서 있었던 거 특수상대성 이론이잖아.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 역학에너지에서 배웠던 거 일반 상대성 이론이잖아. 넌 그걸 다 배웠네?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무엇이 다르길래 나눠져 있는 거야? 그렇게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일단은 지금 내가 중간고사 보려고 지금 막 계산은 하겠지만 너희들이 조금 더 하이 클래스에 가면 원리를 묻는 거라고. 알겠니? 그런 걸 물어봤을 때 네가 대꾸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면접관들이 어때? 아, 이 녀석 굉장히 수준이 높은 놈이구나 아니구나. 그걸 계산해서 하는 건 다 해. 근데 누구는 모르고 계산하지. 모르고. 원리를 모르고 계산한단 말이지. 이해됐어? 이제 할 수 있겠어? 190. 특수상대성 이론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의 차이점 뭐야? 그렇지. 뭐가 특수상대성 이론. 그렇지. 물체가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고. 그렇게 말하거나 그 물체 운동이 등속도 운동 또는 정지 상태일 때.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 물체가 힘을 받았을 때 가속도 운동일 때. 서로 상대방 길이가 가속도 운동하거나 외부로부터 힘을 받았을 때의 우주에 우리 이제 배울 거 차이점을 나타내는 거야. 그거야.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오늘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수업을 다 주면 큰일 났네. 숙제로 대하냐? 마음은 많이 가는데 그지?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거줘라. 나의